우주가 세 가지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 뭐냐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보통 물질부터 한번 보면은 보통 물질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아는 전부가 다 보통 물질이야. 읽어보면 사람의 몸과 지구, 별, 은하 등과 같이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구성하는 물질. 그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보통 물질은 매우 낮은 밀도로 존재한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보통 물질이 가장 밀도가 낮다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아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자기파로 관측 가능한 거지. 그래서 뭐 별거 없어 보통 물질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암흑 물질은 빛을 방출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적어주면 전자기파로 관측 불가. 그러니까 빛을 방출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다른 파장의 영역으로 봐도 관측이 안 돼. 뭐 전자파로 봐도 관측 안 되고 뭐 자외선 영역으로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파장에서도 관측이 불가능해. 그러면 대체 인간이 어떻게 아느냐? 중력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야. 근데 이 물질이 뭔지는 몰라.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냥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왼쪽에 보면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포함된 암흑의 의미는 검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직까지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래. 그냥 뭔지 몰라서 어떤 물질이 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우주를 구성하는 암흑 물질은 표준 모형으로도 잘 설명되지 않는다. 뭔지 모르는데 뭔가가 있는 거 정도는 알아냈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어떤 현상들 때문에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정했냐? 보면은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왼쪽에 여기 세 번째 바로 밑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여기 밑에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써져 있는 걸 한번 볼게. 이거 알기 위해서 강체 회전이랑 케플러 회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강체 회전이라는 건 이렇게 원반 모양의 원기둥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보면은 이렇게 회전한다고 볼게. 그러면 이 중심이랑 가까운 이 부분의 회전 속도랑 이 가장 외곽 이 부분의 회전 속도랑 비교를 하면은 외곽의 회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더 크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기 바깥 외곽의 회전 속도가 빠르지. 이런 회전을 강체 회전이라고 하고 강체 회전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좀 물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서로 붙어 있을 때 물체가 붙어 있을 때 강체 회전이 주로 일어나. 그러니까 케플러 회전은 뭐냐면 태양계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 가운데 이렇게 태양이 있어. 주변에 뭐 금성이 돌고 수성이 돌고 수금지와 이렇게 계속 위성이 돌고 있지? 그럼 비교를 해보면 태양이랑 가까운 애일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 그러면 수성이 가장 빠르겠지? 이쪽 애들이 가장 회전 속도가 빨라. 이거 차이점 알겠어? 강체 회전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회전 속도 빠르고 케플러 회전은 가운데 중심이랑 가까운 애들일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 얘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물체가 좀 듬성듬성 있을 때. 태양계도 생각해봐. 태양이랑 위성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진 않잖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케플러 회전이 일어나. 요거 두 개 아는 상태로 보면은 그럼 우리 은하를 봤을 때 우리 은하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은하가 있을 때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생각하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가운데에 원래 은하의 중심에 뭔가 별이랑 이런 게 다 모여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가운데는 많이 물체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는 강체 회전이 일어날 거고 은하의 외곽으로 갈수록 별이 좀 듬성듬성 있으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케플러 회전이 일어날 거다 라고 추측했어. 추측. 그러면 밑에 이렇게 예측된 회전 속도가 파란 색깔이거든. 이거 생각을 해보면 강체 회전 초반에는 강체 회전을 하다가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가 그 다음에 후반에는 케플러 회전하니까 점점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거야. 초반에 중심에서는 빠르다가 올라가다가 후반에 다시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파란색이 예측한 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회전 속도가 느려지지가 않고 어떤 속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설명이 안 돼. 왜냐면 은하 외곽에는 별들이 다 모여있지 않고 듬성듬성 있으니까 원래는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안 느려지고 어떤 회전 속도가 어떤 속도로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 그래서 추측한 게 뭐냐면 은하 외곽에도 뭔가 어떤 물질이 존재할 것이다. 보이는 별이랑 뭐 은하는 아니고 보이는 별이나 물질 같은 게 없지만 속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뭔가 별 말고도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보면은 은하 중심에서 멀어져도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 근데 이게 암흑 물질이란 게 없으면 저 파란색처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처럼 되니까 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읽어보면은 나선 은하는 중심부의 질량이 대부분 모여있기 때문에 별들의 회전 속도는 은하의 중심에서 멀수록 느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관측한 결과는 은하 중심에서 멀어져도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했다. 이게 중요해. 암흑물질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러면 은하의 외곽에도 보이지 않는 질량이 존재하며 이는 은하의 외곽부에 암흑물질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근데 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냥 이런 현상 때문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뿐이야.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났대. 이거 우리 외계 행성체 할 때 했잖아. 중력 렌즈 현상이 뭐야? 가운데 어떤 물질이 있어서 빛이 이렇게 회전돼가지고 실제 밝기보다 더 밝게 비춰지는 거.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이었잖아. 근데 항상 이 가운데 별이 있거나 뭐 위성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눈에 보였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혼자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여긴가에 뭐가 있다라고 추측을 한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암흑물질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그 중력의 효과로 빛의 경로가 휘어지기도 한대.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그냥 뭔가 있다고 추측하는 거지. 주변에 별이나 은하의 운동이 교란되기도 한데 암흑물질 때문에.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돼. 은하단에 속한 은하들의 이동 속도. 은하들의 이동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은하단에서 탈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은하단은 은하끼리 모여있는 그런 집단?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돼. 근데 실제로는 은하들이 은하단에 묶여있대. 그거는 암흑물질이 은하단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얘가 아주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기타 보면은 과학적 관측으로 추정한 은하의 질량이 역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은하의 질량보다 작다는 사실에서도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질량이 더 작으니까 뭔가가 더 있다는 거지. 어떤 존재가 조금 더 있다는 거지. 이런 걸로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측한 거예요. 이것도. 이거 두 가지만 중요하게 알아주면 돼. 암흑물질에서는 이렇게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중력 렌즈 현상, 가운데 뭔가 암흑물질이 있어서 빛이 휘어지는 거. 암흑물질의 역할 보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의 작용으로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 별과 은하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대요. 별과 은하가 생기려면 뭔가 상관물질이 뭉치고 해야 되니까 중력이 중요하죠. 여기까지가 그냥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는 뭐냐? 제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까 헷갈리기 쉬워. 근데 완전 반대야. 암흑 물질은 중력을 의미하는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는 반대, 중력과 반대인 청력을 의미하는 거거든. 자, 이것도 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주는 가속 팽창하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초반에는 강속 팽창한다고 예상을 했다 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우주 안에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아. 수천억 개가 있어. 그럼 이 은하들이 중력이 얼마나 크겠어? 엄청 많은 은하들이 있으니까. 그럼 팽창하긴 하지만 이 은하들의 거대한 중력 때문에 이 중력은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이런 힘 때문에 강속 팽창해야 된다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실제로 예상했다고 했잖아. 근데 저번 시간에 가속 팽창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강속 팽창해야 되는데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중력 말고 반대로 하는 힘이 존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암흑 에너지라는 거야. 암흑 에너지의 힘인 거지.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중력이 아닌 반대 방향, 청력일 거야. 읽어보면은 중력과 반대인 청력으로 작용하면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우주의 성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뭐라는 건데 하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근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뭔지를 어떤 물질인지 몰라. 그냥 이런 성분이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줘. 존재 추정을 보면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물질의 중력에 의해 수축해야 하는데 관측 결과 현재 우주는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물질들의 중력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더 큰 어떤 힘이 암흑 에너지의 힘인 거지.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그냥 암흑 에너지가 우주 공간 자체의 힘이다 라고 그냥 추측하고 있거든. 제일 유력한 후보. 우주 공간 자체의 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주 공간 자체의 에너지. 암흑 에너지의 역할을 보면은 암흑 에너지는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작았던 초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우주 공간 자체의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럼 초기에는 우주가 조그맸으니까 암흑 에너지도 작았겠지? 근데 팽창하여 공간이 커지면서 차츰 암흑 물질을 이기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 이거 중요한 게 여기 암흑 물질의 역할 여기 밑에다가 이거 적어놔. 암흑 물질은 밀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부피는 우주의 부피니까 계속 커지고 있어. 우주는 팽창하니까. 근데 암흑 물질은 질량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얘는 변하지 않아. 그럼 결국에는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어. 암흑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밀도가 작아지고 있어.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주의 공간은 계속 커지니까 암흑 물질은 작아지고 있어. 이거 중요해. 밀도가 작아지고 있다. 근데 암흑 에너지를 보면은 얘는 달라. 얘도 밀도를 한번 보면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항상 분모는 커져. 얘는 고정이야.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을 생각해보면 암흑 에너지는 뭐야? 우주 공간 자체의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럼 부피가 커지면 얘도 커져. 공간이 커지면 커져. 작아지면 작아지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질량도 커지는 거야. 둘 다 커지니까 밀도는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밀도는 유지. 어떤 한 공간에 채워져 있는 그 정도는 암흑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흑 에너지는 점점 커지고 질량이 커지니까 암흑 물질은 밀도가 계속 작아지는 거야. 보통 물질도 똑같아. 보통 물질도 밀도가 작아져. 질량이 그대로니까 부피만 커지고. 그러니까 물질들은 밀도가 작아지고 에너지는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이 그 뜻이야. 차츰 암흑 물질을 이기고 초기에는 부피가 조그맸으니까 암흑 물질보다 더 작았을 거야 밀도가. 근데 부피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지금은 암흑 물질을 이겼대. 그래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대. 계속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야. 자, 그럼 우주의 구성 요소. 표준 우주 모형은 뭐냐면 급팽창 이론을 포함한 빅뱅 우주론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개념까지 포함한 최신 우주 모형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모든 이론에다가 이제 암흑 물질, 에너지까지 다 포함한 거지. 그다음에 우주 구성 요소의 분포비. 최신 우주 망원경 관측 결과를 표준 우주 모형으로 계산해 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암흑 에너지가 68.3, 암흑 물질이 26.8, 보통 물질이 4.9%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별, 기타 하나, 기체 뭐 이런 애들은 4.9%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주에. 우리가 모르는 물질들이 그냥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어. 한 95%가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대 우주가. 얼마나 무서워 보니까. 자, 그다음에 우주의 미래. 사실 여기는 별로 중요한 파트가 아니라서 학교별로 안 하는 데도 있고 뭐 하면은 해야겠지만 그냥 간단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주의 미래를 보면은 우주의 수축과 팽창 여부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임계 밀도,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했었는데 임계 밀도는 우주의 밀도에 의한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평형을 이룰 때의 밀도래. 그러니까 평탄 우주일 때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야. 평탄 우주라고 하면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우주. 이때를 임계 밀도라고 하는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우주의 평균 밀도랑 임계 밀도를 비교해서 나누는 거야. 임계 밀도가 평균 밀도랑 똑같을 때는 평탄 우주, 그리고 임계 밀도가 더 클 때는 열린 우주, 임계 밀도가 더 작을 때는 닫힌 우주,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얘는 닫혔다고 해서 팽창을 더 이상 안 해서 이렇게 공 모양으로 수축한 거야.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고 해서. 열린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니까 계속 커지는데 모양이 약간 말 안장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진다는 그런 겁니다. 평탄 우주는 그냥 평평하다는 거지. 여기서 밀도 변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밀도 변수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고 오메가라고 한대요. 여기 다 체크할 수 있지? 열린 우주는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으니까 밀도 변수는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안 주고 그냥 밀도 변수 오메가가 뭐 1일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에서 나오거든? 그럼 알아서 평탄 우주일 때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뭐 얘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온다. 그럼 닫힌 우주구나. 뜻이 뭔지 알아야 돼. 밀도 변수는 뭔지.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평균 밀도다. 열린 우주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는 모양, 그다음에 만 안장 모양이고요. 음의 곡률을 가진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곡선이 내려가는 곡선. 양의 곡률은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면 양의 곡률이라 해. 평탄 우주는 임계 밀도랑 평균 밀도랑 같을 때고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하여 0으로 수렴한대요. 시공간이 평평하고 곡률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0이다.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밀도 변수가 1보다 크고요.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수축한다. 얘는 이제 팽창 자체를 안 하고 수축하는 거야. 반대로 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다. 지금 우리는 평탄 우주래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빅뱅부터 현재 시간까지 우주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열린 우주는 계속 넓어지고 있고 평탄 우주는 커지다가 이제는 점점 어떤 크기를 유지하고 있고 닫힌 우주는 커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닫히는 거지. 수축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현재잖아. 그러니까 이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거야. 민재야? 잠깐만 안 돼. 지금 빅뱅으로부터 현재까지는 계속 이렇게 얘네들은 다 고정인데 이 이후로부터는 여기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거지. 밀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팽창의 실제 모습. 아까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 중요해. 지금 현재 모습이니까 최근 관측 결과 현재 우주는 평탄하지만 가속 팽창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이 오메가를 보면은 임계 밀도분의 물질 밀도, 암흑 에너지 밀도를 다 더했을 때 1이 나왔대. 그래서 평탄하대. 우주 팽창 초기에는 암흑 에너지보다 중력의 영향이 크대. 그래서 우주는 감속 팽창한대. 아까 암흑 에너지 역할이 뭐였어? 우주가 가속 팽창하게 하는 역할이었잖아. 근데 우주 초기에는 조그맣다 보니까 부피가 작으면 암흑 에너지도 작겠지. 공간 자체의 힘이다 보니까. 그럼 얘보다 그 물질들이 더 많았던 거야.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 걔네들이 이제 중력의 역할을 하거든. 걔네가 더 크면은 감속 팽창하더라.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감속 팽창해. 이거 배웠잖아. 초기에는 감속 팽창하다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밀도가 점점 작아지므로 아까 했지? 중력이 우주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반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하여도 밀도가 일정하므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우주는 현재 가속 팽창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감속하다가 현재는 가속으로 한다. 이 빨간색이 현재 그래프고 파란색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아 버리면은 가속 팽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까 위에서 배운 평탄 우주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여기 보면은 지금 T시기랑 현재를 비교를 했죠. T시기의 이 구성 비율을 보면은 암흑 물질이 대부분이네. 암흑이랑 보통 물질이 이 암흑 에너지보다 훨씬 많아. 이거 말했지만 이 물질들은 중력을 의미하는 거고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의미하는 거야. 서로 다른 의미야. 얘네 둘이 많으면 우주는 팽창하지 감속 팽창하는 거고 얘가 더 많으면 가속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T 시기에 봤을 때 물질이 보통 물질이랑 암흑 물질 합한 게 암흑 에너지보다 더 크대. 이때는 그러면 우주는
중력의 힘이 더 크니까. 근데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나머지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 그치? 그래서 지금은 가속 팽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감속 팽창했던 이유가 암흑 에너지의 역할이 작았어서. 그때는 밀도가 작았으니까. 아, 밀도가 아니고 비율이 작았으니까 차지하는 퍼센트가. 밀도는 항상 고정입니다. 이건 뭐예요? 별거 없어. 여기까지 하면 다 했고 우리 진도도 끝이야. 바로 문제 풀어보자. 3번, 6번, 8번, 9번 요렇게 해봐. 네 문제. 자, 3번 보면은 지금 이거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예측한 것이랑 실제 나타낸 거지. 이게 예측이고 이게 실제겠네. 원래는 빨라지다가 느려져야 되는 게 예측이었는데 어떤 물질이 존재해서 실제로는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이현아. 자, 실제는 A 맞죠? 우리 은하 질량의 대부분은 은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는 틀렸지. 만약 이 말이 맞았으면 B가 맞았을 거야. 근데 외곽에도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에 A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기엔 이게 맞는데 외곽에도 어떤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차이는 암흑 물질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맞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A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암흑 에너지 맞죠? B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 B는 암흑 물질이니까 중력을 의미해. 얘만 있으면 감속 팽창하죠. 성간 물질은 B에 해당한다. 성간 물질은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 별을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었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애들은 다 보통 물질이라고. 틀렸어. 1번.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합쳐서 나왔으니까 이 A가 열린 우주라고 생각하기 쉽거든? 잘 보면은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열린 우주는 이렇게 생겼어. 차이 알겠지? 이렇게 됐다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생겼다. 얘네가 합쳐져 있다고 열린 우주라 생각하면 안 돼. 잘 보면은 이 모양은 가속 팽창 우주, 현재 우리 우주를 나타낸 그래프죠. 처음에 감속하다가 점점 가속 팽창하는 거. 나머지 B랑 C는 평판이랑 수축, 닫힌 우주 얘는 맞습니다. 그럼 기억. 암흑 에너지가 가장 우세하게 작용하는 모형은 A이다. 나머지 B, C는 열린 우주, 평판 우주, 닫힌 우주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A, 얘만 유일하게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모형이죠. 그 다음에 니은. 우주에 분포하는 암흑 물질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C이다. 지금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C만 유일하게 수축하고 있잖아. 얘는 닫힌 우주니까 얘만 유일하게 수축하고 있어. 수축한다는 뜻은 이 암흑 에너지보다 안에 있는 물질들의 힘이 더 크다는 거야. 중력의 힘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암흑 물질의 양이 가장 많은 애는 C일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디귿. 앞으로 우주는 B 모양을 따라 팽창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얘는 아니죠. A겠죠, A. 그래서 3번. 그다음 9번. 기억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현재 시점 보면은 암흑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속 팽창 맞지? 그리고 우리 원래도 가속 팽창한다고 배웠잖아.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A 시점보다 현재가 높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 A 시점은 여기 보면 1%네. 이거 그냥 그래프 해석하면 되네. 아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A 시점보다 현재가 높다. A 시점은 우주 초창기잖아. 초창기에는 온도가 엄청 높았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로 올수록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했잖아. 팽창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지. 한번. 정말 쉬워. 자,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얘들아 다 못 볼 것 같지만 한번 풀어볼 시간을 줄게. S10, 10번, 11번, 12번 여기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풀지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거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좀 많이 어려울 거거든. 내가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해주세요.
주비랑 완전 다 풀어오는 거예요. 오늘 다 나왔기 때문에 문제들 쭉 다 풀어오시고 옛날에 막 숙제 안 했다거나 앞에 비어있는 거 그것도 그냥 좀 한 번에 해보세요. 이제 문제들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계속 기출 풀 거니까 앞에 내용 공부해와야 돼. 저희 스토리도 기대해요. 아니 괜찮아. 걔는 못할 거야 아마. 아 그래요? 풀 수 없어. 혼자 세상에. 영상으로만 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너네 학교가 더 어렵게 나온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우선 기출까지 다 마스터해야 합니다. 100점 받기 위해서는. 근데 진짜 잘 봐야 되지. 중간고사 많이 하려면. 어렵게 나올 만한 파트는 여기 허블 법칙 파트랑 그다음에 매개 행성들 파트. 이 두 파트가 진짜 어려우니까 잘 복습해야 돼. 영상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까먹은 개념 있으면 꼭 보고. 자, 볼게요. 여기 잘 들어야 돼. 10번이 지금 3개 중에 가장 어렵거든? 10번 먼저 읽어보면은 표는 서로 다른 방향이 있지. 이현아, 물 먹고 올래? 물 먹고 올래? 아니 마. 서로 다른 방향이 위치한 은하, 가와 나의 스펙트럼에서 관측된 방출선 A랑 B의 고유 파장이랑 관측 파장을 나타낸 거래. 또 우리 이거 하기 위해서는 식 2개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V는 C 곱하기 Z. 그 다음에 V는 H야. 허블 법칙 할 때 이거 2개 외웠잖아. 이거 2개 알고 있어야 돼,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가가 나의 2배래. 그럼 이거 보자마자 둘 다 허블 법칙 만족한다고 했지? 그러면 거리가 2배이면은 흑태 속도도 2배인 거야. 허블 상수는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고정이니까 얘가 2배면 얘도 2배다. 내가 이렇게 쓴 거야. V가 가의 속도는 나의 속도의 2배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각각씩 쓰면 되지. V를 구해야 돼. 가의 V 먼저 구해볼게. 얘는 이제 C, 요렇게 해보자. V는 요거니까 여기 식을 먼저 써보면은 C 곱하기 원래 파장, 기억에서 변화된 파장. 요렇게 되고요. 이게 가의 흑태 속도, C 곱하기 원래 파장에서 변화된 파장. 그 다음에 나의 흑태 속도는 원래 파장, 기억에서 요렇게 되겠지. 이 식에 각 집어넣은 거야. 가의 흑태 속도, 나의 흑태 속도의 2배 곱한 거. 이렇게? 이게 사실 다 약분돼. C 없어지고 기억 없어지고. 그럼 남은 거는 468배기 기억에다가 2 곱하기 459 하면 918에 마이너스 2기억. 그럼 2기억 넘어가면은 기억은 450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 흑태 속도 2배인 거 활용해서 푼 거야. 그래서 얘의 흑태 속도는 얘의 흑태 속도의 2배이다. 계산하면 기억 바로 나오지.
자, 그러면 이 자리는 450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450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해볼게. 니은은 이걸 스펙트럼을 각각 두 개 그려볼게. 자, 이게 가의 스펙트럼, 이게 나의 스펙트럼. 은하 가의 스펙트럼, 나의 스펙트럼이야. 그럼 이게 생각을 해보면 원래 고유 파장이 450이랑 650 이렇게 두 개가 있대. 450 고유 파장, 그 다음에 650. 그럼 생각해보면은 은하 가에서는 이 450의 고유 파장이 몇이 됐어? 468이 됐지? 450이 468이 됐어. 이만큼 멀었어. 그러니까 원래 파장이 이건데 이 파장보다 더 길게 측정이 되었다는 것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지. 접색편이. 그 다음에 나. 은하 나는 459네. 468보다 조금 더 왼쪽.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 식이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인지. 459니까 얘는 이 편의력이 조금 더 적네. 그럼 후퇴 속도가 가보다는 느리겠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 니은이랑 디귿을 물어봤네. 그럼 얘는 650에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얘 가는 니은만큼 변화했대. 니은만큼. 요만큼. 마찬가지로 나는 후퇴 속도가 더 느리니까 적색 편이랑이 더 적을 거야. 그럼 니은보다는 더 이쪽이. 이렇게 오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식으로 나타내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럼 문제에서 니은에서 468 뺀 거랑 디귿에서 455 뺀 거랑 똑같니?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얘를 좀 넘겨볼게. 니은 빼기 디귿은 468 빼기 459랑 똑같냐?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 식을 좀 변형해서. 생각해보면은 우리 이거 항상 주의하라고 했지. 후퇴속도 V는 항상 고정이잖아. 같은 은하에서. 얘가 CZ라고 했을 때 C는 빛의 속도니까 그냥 고정이고 이 Z 값이 항상 어떤 값에서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원래 파장이 400이었으면 변화된 파장이 4다. 100분의 1이라 했으면 원래 파장이 600일 때는 변화된 파장이 6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이 항상 유지가 됐어야 됐지. 그러면 이 원래 파장이 450에서 650으로 늘어났으면 이 변화된 파장도 더 늘어날 거야. 얘가 지금 9만큼 늘어났지. 450에서 9만큼. 그럼 650도 9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9보다 더 큰 수만큼 늘어나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 뺀 거는 여기서 얘 뺀 것보다 값이 더 클 수밖에 없어. 애초에 기존 파장이 더 크니까 변화된 파장도 당연히 더 크겠지. 여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얘는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분모가 더 크면은 분자도 클 수밖에 없어. 이 일정한 값을 유지시키려면. 그 니은은 맞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핵심은 디귿 보기였어. 디귿이 킬러 보기거든. 디귿을 잘 보면은 가에서 나를 관측하면 이래. 지금은 우리 은하에서 가와 나를 관측했을 때 거리가 2배라는 거야.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우리 은하가 있을 때 A랑 B랑 요렇게 있는 A랑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은하가 있을 때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경우가 두 가지야. 지금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A랑 B가 거리가 2배 차이래. 근데 그 방향은 안 알려주잖아. 각도는. 그러니까 이 우리 은하랑 A랑 B랑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은하부터 B까지가 R, A까지가 2R이니까 2배 차이 맞지? 근데 같은 시선 방향이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2R, R 해서 2배가 맞아. 그러면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최대 3R까지 되고 최소 R까지 요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 알겠지? 내가 지금 왜 A에서 B까지를 봤냐면 A가 아니고 가랑 나네. 미안. 이 자리는 가랑 나로 바꿔주고 가부터 나까지는 거리가 R부터 3R인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우리 은하에서 가랑 나를 관측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가에서 나를 관측하면이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 거야. V는 HR 할 때 이 거리가 이 둘 사이의 거리인 거야.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어. 왜냐면 R부터 3R까지니까. 그치? 그러면 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해 볼게. 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원래 파장이 450이고 변화된 파장이 459니까 9 이렇게 할 수 있고 곱하기 C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부터 나까지의 후퇴 속도가 R이잖아. 아니 거리가 R이잖아. 근데 최대 거리가 3R이야. 그러면 속도도 3배까지 늘릴 수가 있어. 아까 우리 이거 했지? 거리랑 후퇴 속도랑 정비례한다고. 얘가 2R이면은 후퇴 속도도 2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거리가 2배니까 속도도 2배다. 그럼 가랑 나랑 비교했을 때 최대 거리가 3R이니까 후퇴 속도도 3배까지 될 수 있겠지? 그럼 곱하기 3을 하면 이 자리에 27이 되겠지? 그럼 변화된 파장이 27까지를 허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450에서 477까지 되는 걸 허용한다는 거지. 가장 긴 파장이 477이 맞겠지. 얘보다 긴 거는 불가능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가랑 나랑 비교를 했을 때 가랑 나랑 거리가 최대 3R이란 말이야. 그리고 최소 R이야. 그러면 후퇴 속도도 최대 V 나였다가 나의 3배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후퇴 속도도. 그래서 나의 속도를 계산해 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변화된 파장이 9인 거지. 아 그러면 측정될 수 있는 파장은 459부터 477까지라는 거지. 최대 3배니까 3배 곱하면 변화된 파장이 27까지 가능한 거지. 477까지 가능한 거지. 얘보다 길다라는 말은 불가능해. 얘가 제일 최대 파장인 거야. 얘보다 길 수가 없어. 3배가 제일 최대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억. 기억 문제. 오케이? 좀 알겠어? 그 다음에 11번 해볼게. 자, 이것도 보자마자 이 시선방향은 90도를 이룬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 자, 원래 아까 10번은 좀 어려운 거 맞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잘 들어와. 자, 은하 A랑 B가 시선 방향이 90도래. 의리 은하를 기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은하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A가 여기 있고 A랑 B랑 시선 방향이 90도지. B가 여기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스스로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한 줄 읽자마자 이렇게 그려야 돼. 오케이? 시선 방향 90도다. 읽어보면은 알려준 게 거리가 60이다. 이것만 알려줬네. A 우리 은하에서 A까지 거리가 60. 요거 이렇게 적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네 둘이 허블 법칙 만족한대. 그러면 바로 요거 쓸 수 있죠. 요거 바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럼 기억부터 보자. 허블 상수는 70이다. 그럼 허블 상수 어떻게 구해? V는 H 곱하기 R이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이 거리 60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씩 다 구해야 돼. 일단 구할 수 있는 건 V 구할 수 있지. V 집어넣으면 H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V식 해봐야지. 어떻게? V식 뭐야? 원래 파장 400에서 관측대 파장 405.6이네. 그럼 변화 파장이 5.6 곱하기 광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V 값 나오지? V는 그러면 계산해보면 4200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한 V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야. H. 이게 지금 내가 구한 게 A의 후퇴 속도죠. 이렇게 하나씩 다 구해봐야 돼. 아, 4200이 A의 후퇴 속도구나. 그럼 다 했지? 얘가 4200이면은 H 곱하기 60이니까 아, H는 70이 될 수밖에 없네. 그래야지만 4200이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계산을 해서 V에 넣고 또 H를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아, 그럼 기억은 맞아요. 그럼 여기 연장선으로 B의 후퇴 속도까지 구해볼게. 어차피 니은 디귿에서 다 또 활용해. 그러면 원래 600에서 변화된 파장
6.3 곱하기 방소. 이거 걔가 원래 엄청 복잡한데 내가 그냥 바로바로 다 해주고 있지? 이거 뭐야? 3150이래요. 이렇게 직접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아, 얘 B의 속도는 3150.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뭘 또 할 수 있어? 이번에는 V는 HR 중에서 H 알아냈고 그 다음에 B의 속도 알아냈지? 그러면 역으로 R까지 할 수 있어. H랑 V 알아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은하랑 B 사이의 거리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다시 우리는 HR이잖아. 근데 1번 기억에서 H가 70인 거 구했지. 그 다음에 B의 후퇴속도 구했지. 3150이라고. 그럼 R 구할 수 있잖아. 3150에서 70 나누면 그럼 몇입니까? 45가 나오네. 딱 떨어져. 해보는데. 아, 그러면 우리 하나부터 B까지의 거리가 45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다 직접 해야 돼. 각각 다 V랑 R 구하고 허블 상수 구하고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해야 돼. 여기서 구했으면 이번에 다시씩 넣어서 B를 기준으로 하면 또 R을 할 수 있네 하면서 하나씩 다. 오케이? 그럼 니은 보면은 우리 하나에서 A를 관측하면 기준 파장이 600인 흡수선은 관측 파장이 606.3보다 길다. 지금 606.3 어디서 나온 거야? B의 파장이 600에서 606.3이 됐대. 그럼 A의 파장은 606.3보다 기냐? 이 문제야. 길까 안 길까? 길지. 지금 이거 어떻게 판단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후퇴한다 했잖아. 더 빨리 후퇴할수록 적색 편의량도 더 크다고 했잖아.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이 지금 45를 구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60이랑 45 비교했을 때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A가 더 멀리 있지 B보다? 그럼 A의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럼 A의 적색 편의량도 더 빠른 거야? 아, 더 많은 거야? 그러면 A는 606.3보다 더 크겠지. 더 많이 변하겠지 B보다. 그러니까 길다 맞지. 이건 우리 은하랑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디귿. 이번에는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래. 지금 어디에서 관측했냐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다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속도,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B의 속도 이걸 구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래. 자, 그럼 어떻게 해? A에서 B까지의 거리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 디귿은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니까 얘는 구했어. 70이야. 그치? 허블 상수는 기억에서 구했어. 그럼 R만 구하면 돼. R은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 뭐야? 직각삼각형이지? 이거 그림 안 그렸으면 못 구했지? 하면 돼. 지금 60이랑 45를 보면은 2대 3이잖아. 우리 이 정도 외웠잖아. 3대 4대 5. 직각삼각형인 거. 피타고라스 해도 되지만 두 자리 제곱이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2대 3이 아니고 3대 4잖아. 15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 곱하기 5. 75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R자리에 75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곱해보면은 5250이 나온대요. 아, 그러면 이건 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5번. 이해됐어, 얘들아? 어렵지? 네, 이제 쉬워. 다음 파트. 12번은 진짜 쉬운 파트라서 빨리 하면은 얘는 지금 그 적색 편의를 실험으로 나타낸 거거든? 보면은 탄석 밴드, 이렇게 늘어나는 탄석 밴드에 점을 찍었대. 그리고 이거를 손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보겠대. 그럼 이 점이 늘어나겠지? 그럼 이거를 파장으로 표현을 한 거야. 파장도 거리가 길어질수록 이렇게 늘어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우주배경 복사의 파장으로 표시를 한 거래. 그럼 이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일 때 파장 맥스를 2라고 하겠대. 그러면 비례를 하겠지? 얘가 1.9가 되면은 이 파장은 2배보다 조금 안 되게 4보다 조금 안 되는 값일 거야. 그 다음에 2.8이잖아. 그럼 1에서 거의 3배가 됐지? 3배? 근데 3배보단 작아? 그럼 6보다는 살짝 작겠지? 파장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바로 할 수 있어. 기억. 우주의 크기는 다일 때가 라일 때보다 작다. 지금 다일 때는 어때? 파장이 4보다 살짝 작고 라일 때는 6보다 살짝 작네. 그러니까
지금 다일 때가 라일 때보다 더 옛날인 거야. 파장이 더 짧으니까. 파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길어지잖아. 우주는 팽창하니까. 다일 때가 더 옛날이지? 그럼 우주의 크기는 옛날에 더 작겠지. 그 기억 맞는 거지. 지금 과정이 라 순서대로 시간이 지나는 거야. 파장이 길어지니까. 우주 배경 복사도 계속해서 파장이 길어지잖아. 자, 니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파장 맥스 값은 길어진다. 그치? 우주가 팽창하는 게 지금 현재로 오고 있는 거니까 맥스 값도 계속 길어지지. 그러면 계속 커지잖아.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라일 때가 현재보다 높다. 그러니까 온도는 항상 초창기에 높고 현재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라일 때 파장을 봐봐. 라일 때 파장이 6보다 살짝 작다고 되어 있지? 근데 지금 밑에 가로 안에 보면 현재 우주는 파장이 1000이래. 1000나노미터래. 그럼 어때? 지금 파장이 훨씬 긴 거잖아.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이때는 엄청난 과거라는 거야. 당연히 라가 온도 훨씬 높겠지. 난 디귿도 맞아. 그래서 5번. 12번에 5번. 어렵지 않아 얘는. 허블 법칙은 이 정도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여기 보면은 이제 1등급 대비 이거 있거든? 이거 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일부러 어려울까봐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긴 하는데 해봐야 돼.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분명거는 좋은 거는 9번 남았겠지만 앞에 다시 완전 다 풀어보고 안 푼 거 어렵게 나오면 충분히 여러 공산 비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풀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부천 기출하면서 다 풀 거긴 하지만 복수 꼭 해오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배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 여기 문제 한번 보자. 여기는 진짜 어렵지 않아. 53번이랑 55번 요건 진짜 쉽거든. 이거 오늘 수업 들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두 개 풀어봐. 53, 55번. 이거 두 개랑 한 문제만 더 풀어주고 오늘 끝낼게. 디귿 왜? 회전속도 차이 얘는 암흑물질이잖아. 암흑물질. 자 보자. 53번. 기억과 니은은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 내가 기억하라 했어.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은 암흑 에너지고 감속 팽창시키는 역할은 물질들이야.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 걔네 둘은 중력의 영향을 가지는 애고 암흑 에너지는 청력이라고. 두 개 차이가 커. 기억과 니은. 얘네들 뭐야? 보통이랑 암흑 물질이잖아. 얘는 에너지. 얘는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 아니죠. 감속이야. 관측 가능한 물질만은 고려한 추정값은 B다. 그럼 얘는 맞죠? 관측 가능한 물질만은 고려한 거지. 왜냐면 B는 우리가 예측한 결과잖아. 예측했을 때는 암흑 물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관측한 애들만 고려해서 추정했을 때 B가 나오는 거야. 근데 A가 나왔다는 거는 실제로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인 거지. 그다음에 디귿. A와 B의 회전 속도 차이는 디귿의 영향. 디귿은 암흑 에너지잖아. 지금 애초에 잊으면 안 되는 게 이런 그래프. 나선 누나의 회전 속도 그래프는 암흑 물질이야. 암흑 물질이 왜 있는 건가? 암흑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현상이잖아. 에너지랑 관련 없어 얘는. 회전 속도는 암흑 물질이라고. 암흑 에너지는 가속 팽창할 때 나오는 거고 얘는 은하의 외곽에도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 라고 할 때 나오는 애라. 그러니까 디귿이 아니고 니은이죠. 암흑 물질이랑 관련돼 있는 거야. 에너지랑 물질 헷갈리지 말고 2번. 그 다음에 55번. 얘네 셋이 암흑 물질, 에너지, 보통 물질 중에 하나래. 그럼 보자마자 내가 아까 알려줬지 밀도. 밀도가 유지되는 건 뭐야? 암흑 에너지. 밀도가 감소되는 건 물질들. 그러면 밀도가 일정한 거 보자마자 암흑 에너지라고 적는 거야. 내가 말했지. 암흑 에너지는 부피가 증가할 때 질량도 증가해. 왜냐면 공간 자체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밀도가 유지돼. 그 다음에 둘 다 감소하는데 그럼 둘 중에 뭐가 암흑이고 보통이에요 하는데 보통은 적은 거. 얘가 보통 물질, 얘가 암흑 물질. 이렇게. 이거 완자에는 없는 그래프인데 진짜 많이 나오는 그래프거든. 기출로. 밀도 그래프. 얘는 유지, 작아지는 거. 이거 세 개 딱 찍을 수 있어야 돼.
기억 보면은 가를 이용하여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지금 가가 뭐래? 중력 렌즈 현상이래. 보자마자 중력 렌즈 현상은 뭐야? 암흑 물질을 알 때 나온 현상이잖아. 맞죠? 암흑 물질을 추정한 현상, 중력 렌즈 현상이랑 그다음에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변화 두 가지 있었지. 중요한 거. 그다음에 B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양성자다. B는 뭐야? 암흑 에너지지?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야? 양성자라는 건 아니죠. 양성자 우리가 아는 거고 관측 가능하잖아. 그럼 걔네들 다 보통 물질이야. 그다음 D근 T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계속 증가했다. 지금 T 시기를 보면은 완전 초창기잖아. 빅뱅 일어났을 때 계속 증가한 거 아니고 초반에는 감속 팽창하다가 이제 현재는 가속 팽창인 거지. 이 말은 틀렸어. 현재는 계속 증가하는 거 맞아. 근데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서 감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왔다고 했죠. 근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은 일단은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문제집이 나온 대로 알려주는 거지만 뭐 선생님이 다르게 알려주시면 그냥 그대로 해야 돼. 지금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라서 아직 하나도 갱신이 안 됐어. 근데 그것도 뭐 확정된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런 가설이 나왔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자, 마지막 61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그래도 좀 어렵거든? 원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파트가 어려운 파트가 아닌데 어렵게 나오면은 요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면은 이제 작년 수능이야. 원래 이제 최근 수능으로 오면 올수록 더 기괴하게 나오는 거 알지 문제. 옛날 거 이제 안 어려워가지고. 작년 수능이라서 조금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해요.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보통 물질이 뭔지 먼저 찾아봐. A, B, C 중에. 볼게요. 자, 표는 표준 우주 모양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두 식의 우주의 크기랑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 나타낸 거래. T1은 T2보다 과거야.
그러면 이렇게 진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T2의 우주 구성 요소의 총 밀도는 1이다. 그럼 보자마자 T2의 총 밀도는 1이야? 얘는 셋이 다 더했을 때 1이라는 거네?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A는 몇이야? 0.67. 요건 썼지? 총 밀도 1이다. 그 다음에 A, B, C는 보통 암흑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보자마자 지금 알려준 게 T2일 때 비율은 다 알려줬지, 밀도는 다 알려줬지만 T1일 때 밀도는 C밖에 안 알려줬어. 그럼 C만 뭔가 유추해 볼 수 있어. C를 봤을 때 밀도가 어때? 감소하지? 보자마자 아, C 일단 암흑 에너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암흑 에너지 밀도 계속 유지라고 했어. 만약에 얘가 암흑 에너지였으면 여기서도 0.96이었어야 돼. 근데 감소했으니까 얘는 암흑 물질 아니면 보통 물질인 거야. 근데 보통 물질이 암흑 물질보다 많을 순 없어. 밀도가 항상 암흑 물질보다 보통 물질이 더 적어. 보통 물질이 항상 제일 적지. 그럼 얘가 암흑 물질이라고 쳤을 때 보통 물질이 얘보다 클 수가 없다고. 얘네 둘이 보통 물질일 수 없다고. 보자마자 아 C가 보통 물질일 수밖에 없네. 요건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럼 기억은 중성자는 C에 포함된다. 맞지? 우리가 아는 물질은 다 보통 물질인 거야. 기억은 맞아.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 3, 5번 중에 하나겠지 답이.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A랑 B 중에 누가 암흑 에너지인가 그거 찾는 게 어렵거든. 여기서 먼저 하기 전에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까지 생각 못했을 텐데 지금 0.96에서 0.12가 됐다는 거는 밀도가 8분의 1배 됐다는 거야. 자,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지.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물질들은 질량이 그냥 유지라고. 유지 안 변해. 근데 밀도가 8분의 1배 됐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부피가 8배 커졌다는 의미야. 오케이? 이것도 추측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실제 우주가 정육면체는 아니지만 부피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게 T1이고 얘가 T2라고 했을 때 크기가 이렇게 부피가 커졌다는 거지. 8배 커졌다는 거는 한 변으로 봤을 때 1이라고 했을 때 2배씩 커졌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부피로 생각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했어? 은하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척도래. 그러면은 요 한 변의 길이로 체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우주의 크기는 2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 0.25가 T1의 크기인 거야. 부피가 8배 됐으니까 실제 요 한 변의 길이는 2배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0.25네? 근데 또 생각해야 될 거. 현재 우주의 크기는 1이래. 1. 그럼 또 알 수 있어? 2배씩 커졌네. 그럼 어때? 그 다음의 C까지 추측할 수 있는 거야. 또 0.12에 8분의 1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의 C까지 추측할 수 있지. 여기서 써주면 다음은 뭐 0.015래요. 얘는 또 8분의 1배 한 거야. 그냥 0.12를.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가정해 볼게. 첫 번째는 A가 암흑 에너지를, 두 번째는 B가 암흑 에너지. 이거 계산이 너무 짜증나서 내가 그냥 다 적어줄게. 일단은 알려진 건 뭐냐면 여기는 다 알려줬어. C 0.96, 그 다음에 0.12, 그 다음에 0.015. 얘도 마찬가지로 0.96, 0.12, 0.0. 그 다음 T2의 값도 몇 개 알려줬지? 0.67, 0.2. 이 하얀색으로 적은 게 원래 그냥 그래프에서 주어진 거. 그리고 내가 또 새로 구한 거. 0.01호는 내가 구했지. 이 값은 고정이야. 여기까지. 이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자. A가 암흑 에너지일 때 암흑 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밀도가 일정하다. 그럼 보자마자 이 밀도 값이 고정 이렇게 작성해줘. 또 여기서 잊으면 안 돼. T1의 뭐 총밀도 값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는 T2에서만 총밀도 값이 1이라고 했잖아. 여기 세 개 다
더해서 1 나눠서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냐면 B는 A가 암흑 에너지면 B는 암흑 물질이잖아? 그럼 물질이니까 밀도가 감소해. 보통 물질이랑 같은 성질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이쪽으로 할 때는 8배, 이쪽으로 할 때는 8분의 1배 해주는 거야. 부피가 8배 커지는 건 똑같으니까 밀도도 같은 양상을 띠겠지? 그럼 내가 알려줄게. 얘는 위에는 1.68 8배 한 거야. 0.21을 8배. 그 다음에 밑에는 8분의 1배 하면은 0.0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너무 정확한 값 안 구해도 되고 그냥 대충 몇 퍼센트 정도인지만 하면 돼. 보자마자 이 현재를 잘 봐야겠지? 왜냐면 우리 현재 밀도를 다 아니까 봤을 때 항상 암흑물질이랑 암흑에너지는 지금 현재 밀도를 봤을 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 그치? 근데 지금 얘네 둘이 봐봐. 3배 정도 차이가 아니지. 거의 한 몇 배야? 한 10배? 10배보다 더 차이 나네. 뭐 엄청 많아. 거의 60배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희박해. A가 암흑 에너지를 확률. 여기 비율을 보고 체크를 하는 거야.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이랑 차이가 너무 나지? 3배 정도가 아니야. 아, 이거 뭔가 이상해야 돼. 현재 걸 찾고. 그럼 만약에 B가 암흑 에너지일 때를 한번 보자. B가 암흑 에너지면 B가 암흑 에너지니까 이 0.21이 위아래 다 0.21이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암흑 에너지면 A가 암흑 물질인 거지? 그러니까 0.67을 8배 하고 8분의 1배 하고 하면 돼. 그러면 5.36 0.08 이 정도 된대요. 이것도 그냥 직접 해보면 돼. 8배 하고 8분의 1배 하고. 아, 그러면 지금 얘는 보통 물질이니까 빼고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쳤을 때 이거 비율이 말이 되지? 0.08에 한 3배 정도 하면 0.24 나오겠지. 0.21 정도 나오겠지. 0.24니까 비슷비슷하잖아. 한 3배 정도 되니까 아, 이 비율이 좀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니고 아, 얘가 좀 말이 되네. 현재로 봤을 때 한 B가 암흑 에너지네 이렇게. 얘가 에너지, 얘가 암흑 물질 이렇게 체크하고 2번 그래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니은 보자. 전체 우주 구성 요소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분의 A가 차지하는 비율은 T1이 T2보다 크다. 비교해보면 0.21분의 5.36, 0.21분의 0.67. 당연히 T1이 크지? 근데 이거는 얘 안 구해도 그냥 A, B가 뭔지만 알면 바로 생각할 수 있어. 일단 B는 암흑 에너지니까 고정이야, 고정. 근데 A는 암흑 물질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해. 그럼 T1 값이 가장 당연히 크겠지. T2가 될수록 감소하니까. 이 말은 당연히 맞는 거야. 근데 뭐가 뭔지는 안 상태에서 했어야지. 그 다음에 T1의 전체 우주 구성 요소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보다 작다. 이거는 계산해봐야 돼. 이거 보면은 T1 밀도가 이렇게 3개래요. 그럼 비율을 계산해봐야지. 5.36, 0.21, 0.96분의 C가 차지하는 비율 0.96 이렇게 계산해봐야지. 하면은 6.53분의 0.96이 나오고 계산하면은 0.147이 나오네. 그럼 여기 백분율로 따지면 14.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다 맞지? 5번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 계산이 막 소수점 나오고 이러니까 짜증나.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나는 문제 느낌이야. 8분의 1배 해야 되고 뭐 8배 해야 되고 하니까 5번이고 원래 이 파트는 어렵게 안 나오는데 작년에 좀 이례적으로 어렵게 나왔어. 사실 여기 말고 어려운 파트 너무 많은데 암흑 에너지를 이렇게 내가지고 좀